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구와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은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했고 함께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유천 씨의 집과 차량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는 최소한 6개월 걸릴 것이며 이달 말쯤 금호그룹과 채권단이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는 좋은 것이라며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서두르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파리의 명소이자 유적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화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첨탑 보수 작업에서 촉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대성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안전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는데요. 참사 직후부터 4년 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세월호 천막입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며 세웠던 천막입니다. 현장을 지켰던 유족들이 지난달 천막에 있던 영정들을 서울시청으로 옮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분향소가 있던 천막 자리엔 이제 아이들을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억과 안전을 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다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 공간. 어제 이곳에서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정부 책임자 명단 18명이 발표되기도 했었죠. 광화문 광장 기억 공간은 물론이고요. 팽목항에도 분향소 대신에 팽목기억관이 들어섰고 또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5주기 기억식이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던 이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지금쯤이면 행사가 끝났을 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주기 기억식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장 스태프 일부만 남아서 뒷정리를 진행 중입니다. 5주기 기억식은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시작했습니다. 기억식은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뒤에 유은혜 사회부 총리와 장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을 떠나보낸 장훈 위원장은 5년간 지옥에서 살아왔다며 아이가 하늘에서 웃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추도사 같이 들어보시죠.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는 근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높은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기억식에는 전국에서 온 시민 5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과 유가족은 자리마다 배치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노란색 모자를 쓴 채 기억식을 지켜봤는데요. 생존 학생인 장혜진 씨가 기억 편지를 낭독할 때는 터져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참석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식은 성악가 홍일의 추모 공연과 배우 전소니 씨의 추모시 낭송, 가수 양희은 씨의 기억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억식에 앞서 오전에는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다시 봄 희망을 품다를 주제로 한 5주기 추모식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안산시 도심 곳곳에서는 추모 행진도 열렸습니다. 안산 시민 1000여 명이 주축이 된 행진은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고전역을 출발해 자율류 기억교실과 단원고를 거쳐 이곳 화랑유원지로 돌아와 기억식을 함께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들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추모식은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넋을 기리며 추모 공연과 추도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사엔 유가족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인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도 추모식에 참석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할 때는 일부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김호준 기자 통해서 5주기 기억식 현장 먼저 보셨는데 가족들은 그 바다를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았지만 올해도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전합니다. 자꾸만 생각나서 다시는 찾지 않으려던 바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떨며 기다렸을 그곳, 덩그러니 노란 부표 하나만 남았습니다. 배 난간을 움켜쥐고 울음을 참습니다. 바닷속 아이들이 물끄러미 올려볼까 봐 지켜주지 못한 못난 부모지만 오늘만큼은 씩씩하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떨어지는 하얀 꽃송이, 가라앉지 않는 국화꽃을 꼭 부여잡고 올라오면 좋으련만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야속한 바다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 얘들아! 보고 싶다 유민아! 예민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갈 때까지 기다려! 팽목항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맹골 수도 세월호 5주기 선상 추모에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또 진도를 오게 됐고요. 또 그날을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오니까 그냥 멍하고 바다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 아이를 잃고 5년을 헤쳐온 부모의 바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보고 싶을 뿐. 그래서 아버지는 모진 바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보고 싶고 지금. YTN 지환입니다. 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합니다만은 법정에서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세월호 관련 재판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김대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대박이에요! 모르겠어요! 5년 전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는 차디찬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법정 공방.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다른 선원 14명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 대해선 세월호 구조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구조작업은 유난히 더디기만 했습니다.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가혜 씨는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저의 부당한 수사와 위법적인 경찰의 행위를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30번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배상금 소송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몇 년째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지난 2017년 침몰 후 3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 숨가빴던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3일 새벽 4시,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 톤에 이르는 세월호는 바지선 두 척과 66개의 와이어로 해저에서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인양 작업은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엄마 곁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내 딸 다윤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고 싶어요. 이틀 뒤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탄 세월호 전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도 앞바다의 거센 조류 탓에 선체 고정 작업이 늦춰지면서 거치 장소인 목포로 출발하는 날짜도 미뤄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포 신항에 도착했지만 육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류가 안정적인 닷새 안에 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 물을 빼는 등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분산시키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한 축당 최대 6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트 336축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치가 끝난 뒤 선체와 수중에서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희생자 4명의 유골이 수습됐지만 5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현민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해 5월 육상으로 올라온 지 1년 만에 세월호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세워져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기무사 전직 간부들이 세월호 사건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의 동향이나 발언은 물론 인터넷 쇼핑 내용까지 깨알같이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근심과 슬픔에 휩싸였던 지난 2014년 4월,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른바 세월호 TF를 꾸려 유가족들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첩보 내용은 유가족들이 언론 플레이에서 떼쓰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동향 파악부터 유가족 대표가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 비판적이라는 성향 파악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실종자 가족의 생년월일과 학력, 온라인 물품 구매 내역 등 개인정보까지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기무사는 군 관련과 무관한 정보 수집에 나서면 안 되지만 지방선거와 세월호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정부의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기무사가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모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기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들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밝혀달란 겁니다. 기무사는 불법을 인식하면서 군사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청 장비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청하였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어느덧 5주기를 맞았지만 이와 관련된 기무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는 한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국민안전다짐대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면서
참사의 진실을 덮어두는 한 훗날을 위한 교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어떤 장벽과 방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유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파문을 낳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막말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파문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면서 잘못됐다는 점을 당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오늘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두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경과 보고서를 언제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순방길에 나서기 전 국회에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만약 국회가 18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며 이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오후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 거래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상실 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해외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19일쯤 전자결제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나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기존 이석태, 이은혜 재판관까지 모두 4명이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는 좋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듭 호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급할 것이 없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기도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빠른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비핵화 접근법을 촉구하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듭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just said the other day he looks forward to more talk. Talk is okay. Talk is okay. 하지만 협상을 서두르고 싶지도 그럴 필요도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이 먼저 비핵화 결단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의지에 감사한다며
북한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가 수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협상 재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미가 서로의 공을 넘기며 한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일부 해제 없이 북한을 움직여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협 등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를 끌어내며 양측을 다시금 마주 앉게 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북 특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와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논의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을 잘 들어서 미국에 전달하는 문 대통령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 논의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던 세기 발행 태극기를 교체할 방침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현장에서 우리 국기 규정과 다소 다른 점을 발견하고 미국 측에 알렸고 미국 측이 사용하는 태극기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단은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에 대한 첩보를 처음 수집했던 현지 경찰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전후의 경찰 내사 단계 원점부터 확인하면서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 간부들을 조사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첩보를 처음 입수했던 강일구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계장과 직속 상관이던 반기수 당시 과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특히 강일구 총경은 별장 동영상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가 김 전 차관 임명 이후 논란 속에 수사까지 직접 맡았던 실무 책임자입니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2차례 기각하는 등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위와 보고 절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첩보 수집을 주로 하는 범죄정보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까지 맡았던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당시 첩보 수집과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조사하고 관련 업무 일지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날짜별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과 청와대 사이 창구 기능을 했던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 등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박 씨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 검사한 결과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6시간 넘게 박 씨의 자택과 차량 신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내일 오전 10시 박 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네, 연예인부터 재벌가까지 마약 투약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박유천 씨의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 박 씨의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박유천 씨의 혐의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박유천 씨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모두 과거 연인이었던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진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송치된 황하나 씨는 한 연예인을 권유로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심지어 잠든 사이에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까지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연예인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뒤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말씀드린 이 문제의 연예인은 이 박유천 씨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잠든 사이에 강제로 또 마약을 투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왔고 그 연예인이 박유천 씨라는 진술을 확보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예정됐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박유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앞서 설명해드린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밝히기 위한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박 씨 소유의 차량, 휴대전화 그리고 이 매니저의 차량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박 씨의 신체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이한 장소 역시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특이한 장소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죠? 네, 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빌라인데요. 이 경찰은 이곳이 박 씨와 황하나 씨가 함께 머물렀던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 황 씨의 자택이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곳은 이 황 씨가 3개월가량 잠시 임대해서 머물렀던 곳으로 박 씨와 함께 지냈던 장소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최초에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을 함께한 연예인을 진술했을 때 경찰이 이 사실을 그 연예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고 또 그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황하나 씨가 진술한 그 연예인이 박유천 씨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은 이 황 씨가 언급했던 연예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이 국내 체류 중이라는 사실 외엔 드러난 것이 없었는데 이 많은 언론이 이를 연예인 A 씨라고 보도하면서 이 한때 도대체 A 씨가 누구냐라는 궁금증이 매우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입니다. 이 박유천 씨가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윤곽이 드러났고 여기에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강제 수사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의 연예인 A 씨는 박유천 씨임이 사실상 입증된 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압수수색에 이어서 박유천 씨가 또 내일 경찰에 자진 소환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한 번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연예인이 한 명 또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 박유천 씨는 이 자신이 앞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조율 끝에 결국 내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서 박유천 씨가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많은 그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경찰도 오늘 저녁 7시 반쯤부터 포토라인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박 씨의 변호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씨가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출석을 하루 앞두고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분석이나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 경찰과 박유천 씨 측은 조사를 위해서 꾸준히 일정을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에 있어서 이 박 씨 측은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원래 불시에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앞서 꾸준히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더군다나 출석 일정이 대부분 조율이 된 상태였는데도 이 조사 하루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박 씨 측은 전략을 잘 세워서 예정된 경찰 조사에 대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방금 이제 기사를 보신 것처럼 경찰이 박 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박 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 이 경찰은 일단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서 박유천 씨와 황하나 씨의 동선을 살펴보는 등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분석 역시 매우 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벌인 압수수색인 만큼 최대한 빨리 압수물을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나 또 뚜렷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한때 연인이었던 황 씨와 박 씨는 지금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도 음성 반응이 계속 오를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데 일단 음성 반응은 마약 혐의, 그러니까 마약을 했다고 아직은 입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고 정밀 검사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말 그대로 간이 검사인 만큼 일단 경찰은 이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을 국과수에 보내서 정말로 이 마약 음성 판정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절차를 거고.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조사 상황까지도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아름다운 첨탑과 지붕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센 강변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하늘을 덮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 문화유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96m에 달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은 불길에 휩싸인 채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난 주간의 시뻘건 화마가 대성당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전 세계에 긴급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사투 끝에 노트르담 대성당의 불길은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전소를 면한 대성당에는 가시 면류관 등 가치를 헤아리기 힘든 다수의 유물이 보관돼 있었고 일부는 급히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Je peux vous dire que voilà, quand vous voyez un monument que vous aimez, un monument que vous habitez, un monument que vous célébrez, un monument qui représente tellement pour notre histoire, c'est une profonde tristesse et je dis au bon Dieu pourquoi. Voil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78억 원을 들여 20여 년 넘게 벌이고 있는 첨탑 보수 작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위해 촘촘하게 설치된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나 방화보다는 보수 작업 도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현장에서 최악은 피했다며 국민과 함께 성당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Le pire a été évité, même si la bataille n'est pas encore totalement gagnée. Les prochaines heures seront difficiles, mais grâce à leur courage, la façade et les deux tours principales ne se sont pas effondrées. Et c'est sans doute une part du destin français. Et le projet que nous aurons pour les années à venir. Mais je m'y engage. Dès demain. 염수정 추기경이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관련해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노트르담 대성당은 가톨릭의 상징으로서 종교적,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화재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빨리 원상태를 회복하길 기도하며 재건을 위해 마음과 노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파리 대교구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프랑스 국민과 가톨릭 신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매물로 나올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가격을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그 사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인수 부담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바람직한 매각의 형태는 저비용 항공사 등 자회사까지 포함한 이른바 통째 매각을 꼽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7조 원이라는 일각의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부채는 3조 7천억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인수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 인수 금액으로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를 내다보지만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적절한 매각 형태로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일괄 매각을 꼽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팔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까지 함께 매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자구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회장은 25일 이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어 이르면 이달 말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완료까지는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꼽히는 SK와 한화 등이 일단 인수 가능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은 조금만 보완하면 흑자를 낼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후보로 꼽히는 기업 상당수는 공식적인 부정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특별팀을 만들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내일부터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이 신규 대출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수수료는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이후 서울의 공립특수학교 4곳이 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장애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인강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돼 9월 1일 도솔학교로 다시 개교하고 강서구 서진과 서초구 나래, 중랑구의 동진학교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특수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세계 최초 개발된 인보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성분과 달라 허가 취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방받은 환자들의 안전 여부가 더 큰 문제인데 당국은 처방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보사 사태, 앞으로 규명해야 할 쟁점들을 한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유전자가 도입된 연골 유래세포를 주 성분으로 해 2017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 유래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로 밝혀짐으로써 왜 성분이 달라졌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인보사 개발을 착수한 것은 1999년으로 그동안 20년이 지났는데 성분명도 모른 채 임상시험을 하고 제품 허가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롱 측은 성분명을 잘못 알았을 뿐 성분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그동안 처방받은 환자들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인보사는 14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시판 후 3,700여 건이 투여됐습니다. 그동안 주사 부위의 통증과 다리가 붓는 부종 등 102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전체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벌여 이상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인보사의 국내 시판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성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허가를 내준 식약처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를 내준 식약처의 자체적인 셀프 조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과 안전성 문제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충남 당진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이 집안 치마로 건물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안전 대책을 두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건물 주변으로 곳곳에 커다란 금이 갔고 공장 내부 바닥도 푹 내려앉았습니다. 자로 재어보니 17cm나 차이 납니다. 바닥이 경사져 미닫이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벽판이 뒤틀려 고정돼 있어야 할 가스관이 밀려났습니다. 당진의 한 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40곳을 넘어섰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전선도 그대로 드러나 꺾였습니다. 전선이 끊어진다면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 도로 두 곳에서는 열배관이 파손돼 땅 꺼짐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한전이 지하에 고압선을 매설하기 위해 진행한 전력구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집안이 약한 매립지에 60m 깊이로 땅을 파 지하수 소위가 낮아졌고 하루 600톤 넘는 지하수가 유출돼 토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집안 치마가 가장 심한 지역에 그 가스 공급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집안 치마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만에 하나 가스관이 파열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겁니다. 업체들이 항의했지만 한전은 전력구 공사와 집안 치마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상황이 심각해지자 등 떠밀린 듯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치마 원인이 모두 전력구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건물들의 균열이 공사 이전부터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공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저희들이 상세 원인 규명이 할 수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싱크홀은 여러 경로로 파악했을 때 한전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공사를 위해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준 당진시도 이렇다 할 안전보장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 업체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호쾌한 장타의 향연, 남자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가 이번 주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타자들이 시원한 샷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남자 골프의 화두는 장타의 향연입니다. 역대 장타왕 6명이 모두 모여 샷 대결에 나섭니다. 코리안 투어를 대표하는 천하장사 김봉섭은 지난 2년 연속 장타왕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기록한 평균 309야드는 아직도 역대 평균 드라이브 최장거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부터 5년 연속 장타왕을 휩쓸었던 김대현도 군에서 제대해 특유의 장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년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비역의 돌풍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 평균 301야드로 장타왕에 오른 미남스타 김태훈을 비롯해 2014년 역대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투어에서 모두 장타왕을 차지한 허인회도 거리라면 자신 있습니다. 아군이 한 명 더 생겼기 때문에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좋고 올해는 허인회다.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하며 대상을 차지한 이형준은 정교한 샷을 앞세워 장타자들에 대항합니다. 박상현과 최진호 등 해외 무대로 진출한 스타들도 틈틈이 국내 무대에서 샷 대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 17개 대회 총 상금 146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코리안 투어는 18일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으로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C'est une histoire qui a pour lieu Paris la belle au nom de Dieu. 네, 20세기 초 프랑스 화가 루이 비뱅이라는 화가가 그린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묵묵하고 담담하게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왔을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은 지은 지 한 세기 남짓이지만 노트르담의 경우는 1200년대부터 파리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어 왔습니다. 850년 동안 프랑스의 중심이었던 대성당이 심각하게 훼손됐던 것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뿐이었고 1, 2차 세계대전 때도 살아남았지만
이 세단장 와중에 이렇게 화마를 만났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수백 년 역사가 녹아내렸죠. 최악은 피했다지만 성당의 첨탑과 지붕은 이렇게 그림이나 이 사진으로만 존재할 텐데요. 비통함을 딛고 재건의 속도가 나길 멀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낮 기온이 22.6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22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름량이 늘면서 내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밤부터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해안에는 5에서 10mm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1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모레는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